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에 대해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나쁘다 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봐야 되고 좀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particulate matter, 영어로는 미세먼지를 particulate, 초미세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세하다는 것이 약간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초미세 그럼 더 공포스럽습니다. 그죠? 얼마나 미세하게 침투를 해올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드는데요. particulate, 입자상의 공해 물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세먼지에서 주로 해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황산염 같은 것, 또는 질산염 이런 건데요. 이것이 배출되면 공기 중으로 올라가서 산소랑 또 만나면서 2차 생성 물질이 돼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드리워진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 얘기했던 대기 오염 문제입니다. 대기 오염, 공해라고 하죠, 그죠? 대기 공해. 과거에는 중국에서 많이 날아온다고 해서 중국을 미워했었는데요. 지금은 중국이 원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동차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화력발전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탄물질, 타고 남은 물질, 타고 연기로, 그죠? 타고 나서 발생되는 연기 같은 연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대도시 환경에서 소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고 소각을 할 수도 없는 이제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연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민감해지겠죠.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연기가 발생하는 곳이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문제. 이 요리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여 한때는 생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괜히 타겟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해로운 정도도 달라지고 결국에는 이제 환기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환기가 중요하다. 이것이 결국 여성의 어떤 폐암 발생하고 많이 관계가 깊다라는 것이 요리 환경하고 환기 부족 때문에 폐암 발생하고 보통 요리하고 나면은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멍멍하죠. 그것은 요리 불 주변에서, 그죠? 불 주변에서 뭔가를 태우게 될 때 기름이 산화된다거나 이런 어떤 탄 물질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마스크로 막을 수가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이 많죠. 밖에 돌아다닐 때도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에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보여지지만 근본적으로 이 미세먼지의 문제는 결국 산소랑 관계가 있는 거죠. 산소가 바로 핵심이 되는데 이 탄물질에서 산소의 흡수를 탄물질들이 산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황산염, 질산염도 마찬가지고 다 탄물질인데요. 그리고 불이 있는 주변에도 산소 감소가 있고요. 어떤 이런 탄 물질들을 흡입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산소 부족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병의 문제에 있어서 산소 부족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잘 못했죠. 이 산소 문제는 제가 연구한 염증의 정의 파트, 염증에 대한 근본적인 파트에서
가리구 역시 가리구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가리구는 산소를 싫어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가리구는 산소를 싫어하고 또 가리구가 증가되기 위해서 만성염증과 암 같은 조직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 몸에 산소 부족 환경을 만드는 것은 염증과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이 물질에서 이 미세먼지가 기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대기 오염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졌다. 그래서 화력 발전소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결국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라고 가게 되고요. 이게 조류되는 현상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공기층에 이 물질들이 지금 쌓이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 환경에 대한 어떤 우리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환기를 많이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이 대도시 같은 서울이라는 어떤 이 큰 대도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전체적인 공기의 질의 대기의 오염의 질을, 대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 생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절제가 필요한 거죠. 전기 사용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용을 절제를 하고, 우리가 이런 공해를 막으려면 원자력도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편리함과 사람들이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에어컨을 많이 틀고 그러는데, 편리함의 반면에는 이런 어떤 환경의 문제랑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로 막을 수 있는가의 문제도 결국 산소 부족과 관계되는데요. 마스크로는 미세 입자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 몸에 호흡을 통해서 흡수된 이런 미세 물질들은 배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마스크로 막게 되면 결국 산소 부족을 심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효과가 같죠. 우리가 불을 떼고 있는데 불 주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와 비슷하죠. 그러지 않아도 불 주변에 산소가 부족한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더 답답해지죠. 그죠? 우리 사회가 대기가 오염되어서 탄물질들이 전반적으로 많아지고,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게 되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결국에는 조삼모사일 뿐이다. 우리 마스크 문제에 있어서 천식 환자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은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마스크로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천식 환자는 마스크를 벗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쓰면 산소 숨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의 문제에 있어서 산소 부족 문제, 병과 관련된 이 문제랑 관계가 깊은 거죠. 어떤 이런 물질들이 또 체내에 들어왔을 때 가리구를 증가시키는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나 암의 발생 빈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더 심하죠.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것이 넓게는 이제 교감신경의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교감신경이라는 에 작동하는 하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좀 느긋하게 살면 훨씬 덜 하겠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뭔가를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대도시는 결국에는 생명의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스크도 막을 수 없고, 우리 식재료 중에서도 이런 물질이 비슷한 게 있는데요. 황을 함유한 오신채의 문제. 이게 우리가 음식에서, 파트에서 오신채는 뭐 보통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을, 양파, 파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체내에 생으로, 특히나 날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많게 되죠. 결국에는 병이 산소 부족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제가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한의학이 바탕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의학에서 열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결국 가리과 역할을 하고, 가리과의 성질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이 부분들이
산소 부족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병이 발생하기 긴박해진다. 나중에 산소 부족의 측면에서 나중에 다른 가립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탄물질들 이런 오신체도 결국에는 황과 같은 물질들이 산화력이 높기 때문에 혈관 내에서 산소의 부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물질도 마찬가지죠. 탄물질, 그 다음에 결국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먼지가 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세먼지를 좋아해서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담배죠. 담배는 일종의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인데 어떤 사람은 담배를 좋아하죠. 담배를 좋아하는 이유는 해로워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담배에서 이런 탄물질들이 진정효과, 단기적으로는 진정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흥분되고 뭔가 열이 많은 몸에 진정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담배의 작용이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담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싫어하는, 이런 사회적으로 나누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태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소양인이죠. 노약자라든지 소양인들이 이제 싫어하게 되는데, 사람들 편하게 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태음인들은 몸에 열이 있고 그 열이 많을 때 담배를 펴주면 진정효과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죠. 그러나 담배는 발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완전히 메커니즘이 밝혀진 건 아닌데요. 결국에는 이 산소 부족이라는 문제로 이런 메커니즘들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에 대한 의학적 견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앞선 이야기를 제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어떤 학자도 아직 이 염증과 암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염증의 근본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해서 몸에 안 좋아지는지, 대기오염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지는 완전히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배기가스도 마찬가지죠. 담배, 배기가스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기가스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할 것 같지만, 연기를 싫어할 것 같지만, 연기 중에서 어떤 거는 좀 좋아하는 연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람의 차이, 태음인과 소양인의 차이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에서 오염되면 소양인이 더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 좋은 작용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우리 인간은 38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크로마뇽인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이런 원시인들,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원시인들하고 현대의 남성이 두 모양이 있다고 친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어떤 여성에게 더 호감을 갖겠습니다. 당연히 잘 진화된 남성이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왠지 싫어하죠. 인간은 이렇게 선호함, 호불호에 의해서 진화를 겪어오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은 간이 발달되어 있는 태음인하고 염증이 좀 잘 일어나면지만 살아남고 염증을 컨트롤한 소양인, 이 두 사람이 간이고 이게 아까 염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결혼을 했을 때 가장 우수한 2세가 태어난다는 거죠. 우수한 2세가 태어나죠. 그러면은 태음인과 갖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진행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소양인이 필요하고 약한 사람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염증이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염증이 있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자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염증을 잘 컨트롤해서 염증을 이겨내는 인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 미세먼지나 담배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것이 별로 싫지 않게 느껴지고 좀 더 오염된 환경에서 사람들하고 북적북적거리면서 고기 막 이렇게 구이를 먹고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번잡하고 좀 공해 물질이 많은 곳은 잘 가지 않죠. 결국에는 산소 부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려서 의학적 견해라는 거죠. 우리 가립구, 염증세포, 가립구는 염증 원인 세포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염증 원인 세포, 과거에는 세균을 했지만 지금은 가립구를 염증 원인 세포로 보는 거죠. 이 긍정적인 작용과 어떤 나쁜 작용을 오가는 거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만이 이 염증이 일어나는 것도 정상적 작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력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산소를 싫어합니다. 산소를 싫어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산소가 줄면 과립구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혈중에 산소가 더 늘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과립구는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산소가 늘 때 가립구가 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가립구가 서로 모이는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립구가 증가할 때는 혈중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되는데요. 몸 전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체 혈관계에서 네트워크 형성한다는 얘기고요. 산소가 늘어나게 되면 산소적 상황에서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서로 모이는 이런 이게 일종의 자발적 운동력을 가진 개별적 생명체랑 비슷하기 때문에 운동성을 가진 세포라는 거죠. 얘기가 조금 가립구에 대한 얘기로 결국에는 좀 옮겨갔지만, 이 가립구의 작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미세먼지와 같은 담배나 미세먼지가 작용할 때 어떤 우리 몸에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만 좀 더 알아보면, 가립구가 이렇게 줄면, 이렇게 일반적인 가립구의 원리라는 거죠. 몸에서 이제 증가되었을 때는 골고루 그래도 어느 정도 퍼져 있을 수 있는데, 감소되어 있을 때는 서로 모인다. 어디에 모이냐 하면은 저 폐를 포함해서 간, 골수, 그다음에 비장, 지뢰라고 하는 비장에 모이게 되죠. 운동성을 가진 세포다 보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특징이 두 가지로 세포 주기가 짧다는 거죠. 세포 생존 주기가 여기가 가장 짧다. 평균 수명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의학계에서 굉장히 화두였는데요. 가립구가 얼마나 사는가, 그리고 가립구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른 뛰어가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있게 됩니다. 모여 있으면 산소로부터 서로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가립구는 산소를 분해하죠. 산소가 있으면은 산소를 분해해서 활성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만들면 산소와는 다른 성질의 기체가 되기 때문에 산소의 작용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리인데, 이 가립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면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반대입니다. 산소가 줄었는데 가립구 늘고
가리구가 늘은 게 아니라 가리구가 감소하는 거죠. 반대로 늘었는데 가리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면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가리구가 만들어지는 곳이 생성되는 곳이 골수입니다. 그치? 골수. 그래서 혈중의 가리구는 또 주기가 짧아서 산소 환경에서 막 열심히 쓰다 보면 산소를 열심히 분해하다 보면은 빠른 속도로 가리구의 소모가 일어나죠. 근데 가리구는 이제 자신이 소모되면서 자신을 이제 소모된다는 것은 세포를 다 써서 세포가 이제 파괴되는 거죠. 가리구를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그 혈중에 부분적인 저산소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기하고 같은 동족의 생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늘어났을 때 산소가 늘어나는데도 호흡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호흡을 열심히 하는데도 가리구가 소모가 되면서 전체적인 가리구의 어떤 레벨이 소모가 되면서 증가하는 거죠. 왜냐면은 호흡을 많이 했지만 호흡 증가되었지만 골수에서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굉장히 분해하면서 가리구가 소모되지만 골수에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리구의 레벨이 전체적으로 봐서 혈중 가리구의 레벨이 증가하는 거죠. 혈중. 이것이 이제 가리구의 양면성인데 이런 상황이 바로 교감신경에서의 상황이죠.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상황이죠.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골수에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해도 호흡을 아무리 느려도 산소가 늘어나는데도 호흡이 딸리고 산소 부족 환경은 더 심해져서 가리구의 작용이 산소를 우리 조직 세포가 써야 되는데 가리구가 더 많이 써서 분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산소 환경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가리구의 레벨이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증가되어 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활력과 염증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상황이죠. 이게 바로 가리구의 양면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소가 줄었는데 가리구가 감소하는 경우죠. 이거는 이제 부교감적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담배의 작용인데요. 담배라는 어떤 좀 좋은 점이 있는 연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부교감, 정신적인 이완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부교감을 일으키게 되고 산소가 담배 연기를 통해서 산소의 흡수가 줄어들게 되는데도 오히려 부교감적 상황 때문에 생성이 줄어서 가리구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리구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배가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미세먼지는 담배와는 다르게 부교감적 상황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연기에서 어떤 이런 어차피 담배는 어떤 태음인 미세먼지의 작용이죠. 태음인에게 있어서는 담배나 미세먼지에 대한 내성이 더 큰 사람들이죠. 그리고 소양인들은 반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리구를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보통 진실을 찾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실험을 통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대의학이 이 가리구에서 문제가 걸려버렸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혈중에 있는 가리구의 수치를 재면 이게 모여버렸을 때랑 또 퍼져 있을 때 이럴 때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오래 펴져 있을 때 혈중 농도를 재면 여기 어느 지역에 모여 있을 때보다도 더 퍼져 있을 때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퍼져 있을 때가 더 적게 나오기 반대로 더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낙 빠르고 생존 주기가 워낙 짧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또 만들어내고 이러기 때문에 그 편차 지역에 따른 우리 몸의 지역에 따른 편차도 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환자의 어떤 가립구의 어떤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가, 이 가립구의 레벨이라는 것은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상황일 때는 가립구가 이제 증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고 암과 이런 조직이 있으면 가립구의 레벨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처럼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험으로서 더 이상 이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실험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염증 만한 비풀이라는 만성 염증과 암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가립구의 레벨이 증가되는 것인데, 이 염증 원인 세포가 레벨이 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또 틀린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체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가되어서 이런 문제가 반산소적인 환경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몸에 문제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가 일시적으로는 진정작용을 나타내는 것이죠. 뭐 이제 일시적이라는 거죠. 열과 가립구가 감소되면 열과 그 다음에 흥분성이 더 줄어들거든요. 흥분이 줄어들어서 일시적으로는 진정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혈관에 축소가 일어나게 되겠죠. 혈관 축소. 혈관에 산소 자꾸 차단되니까 혈관이 줄어들고 혈관도 또 줄어드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도 줄어들고 해가지고 조직이 좀 변성이 오면서 혈관이 줄어들게 되면 산소 공급이 조직에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면역력 저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암 발생 이런 것이 증가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보다 이전에는 노약자, 소양인 그죠? 노약자들을 포함한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기가 안 좋아지면 산소 호흡을 차단시키는 호흡 차단, 숨을 참는 행위가 있어요. 숨을 참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을 주저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탄 물질이 많고 연기가 막 날 때는 숨을 참죠. 그것을 흡입하지 않으려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인데요. 이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일단 호흡을 참고 주저하는 이 숨을 잘 못 쉬겠다. 숨을 좀 이렇게 자꾸 피하게 되는, 몸이 나쁜 사람일수록, 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더 호흡을 주저하게 되고, 나쁜 공기가 있을 때는 숨을 참고 호흡을 주저함으로써 산소가 적은 환경을 더 기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가립구가 결국에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가립구가 증가되고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병을 악화시키는 병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에는 암과 염증의 발생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더 증가하는 것이죠. 이게 담배에 좋은 일시적으로 진정작용이 이렇게 담배를 피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작용은 결국에는 나쁘게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혈류 감소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면역작용도 뚫어지고 임파고의 면역작용이죠. 임파고의 면역작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좀 태어민한테는 그래도 이런 작용이 천천히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몸이 약한 소양인들은 호흡을 참게 되고 거부를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흡을 참게 됨으로써 담배를 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직접 흡연이고 이건 간접 흡연이죠. 간접 흡연. 그리고 미세먼지의 작용입니다. 미세먼지 상황입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은 가립구가 증가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또 생성도 늘어나죠. 가립구는 워낙 빨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데요. 가립구가 이렇게 증가해도 또 생성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병이 발생하거나 쉽게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을 계속 리뷰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하는데요. 참 강의를 참 못한다. 말도 사투리가 많고 입도 발음도 부정확하고 참 설민석, 요즘에 한국사 강의로 매우 유명하신 설민석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많은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앞서 있는 의학을 연구했고 이 연구한 것이 저는 오래된 한의학에서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확신을 하게 됐고, 결국 활성산소 있죠.
활성산소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가리코가 산소를 활성산소로 분해하는 이 과정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가리코와 함께 가리코가 활성산소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활력현상, 활력작용, 이런 것들이 결국 염증의 정의와 관련이 된다. 이런 것이 저희 염증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에는 이 활성산소의 현상을 규명해서 산소 경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만남비풀 동영상 그 가리코의 미스테리에서 첫 번째 열쇠 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산소 경쟁적 상황, 이게 가리코가 산소를 분해하느냐, 그리고 우리 조직 세포 간의 어떤 이런 경쟁적 상황이 결국에는 염증 상황, 활력과 염증 성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염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활성산소 현상에 대해서 결국에는 해석을 해내게 되는데요. 제가 반복해서 제 책과 제 논문에 대해서 얘기 드리지만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말씀을 또 드리고 오늘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